명태를 당해서 고향 앞으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고향 앞으로 돌아가면서 어디를 지냐면 지금의 그 함곡관이라는 데가 있어요. 함곡관. 함곡관이 어디냐면 중국의 중원에서 저 서안 쪽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에요. 우리나라를 따지면 뭡니까? 에? 서울서 지방으로 나가는 뭐 과천 남태령고개? 뭐 그런 정도죠. 그런 쪽을 나가면서 요즘 말로 명태당한 어떤 그 지식인이 그 함곡관을 지켰던 성이 윤씨고 이름이 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윤희. 여자 이름인데 그 윤희라는 사람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러 나가요. 그러면서 당신은 저 높은 서울의 최고 국립도서관 관장 아니었냐.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떠나고 있으니 그냥 가지 말고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좀 몇 글자 쓸 수 없겠는가. 그래서 노자가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. 낙향하는 지식인이 그 함곡관 관리였던 윤이라는 사람한테 5개월 동안 밥 얻어먹고 살면서 자기가 그동안 인생 살았던 회고록을 하나 써요. 그 회고록 이름이 뭐냐? 바로 도덕경입니다. 에? 그러니까 이 도덕경이란 책은 요즘 말로 하면은 잘 나가던 어느 지식인이 인생에 쓴 고비를 맛보면서 마지막 고향 앞으로 낙향하면서 쓴 자기의 인생의 회고록이다.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글을 썼다면 그 회고록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? 에? 어떤 내용이겠어요? 에이씨, 다 필요 없다. 그동안 공부한 건데 다 헛거다. 내가 출세한 거 다 의미 없다. 왜요? 출세해보고 배워보고 머리에 들어보고 잘 나가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도덕경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 버려라 비워라 그냥 목숨 걸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도덕경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이 사람이 만약에 관직에 나아갈 때 이 책을 썼으면요 공부해라 채워라 열심히 살라 이랬겠지만 떠나가는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비워라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노자 도덕경은 비움의 철학입니다. 그 많은 분들이 노자 도덕경을 읽으면 야 그래 비워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요. 단 노자 도덕경을 읽어야 될 그 기본 이 자격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뭔지 아세요? 채워보고 배워본 사람만이 노자 도덕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. 아니 열심히 살지도 못해놓고 비워라? 비우는군요. 채운 사람한테 이먹히는 겁니다. 공부도 안 한 사람한테 지식 다 비워라? 원래 채운 게 없는데. 그래서 노자 도덕경은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 보면 가슴에 와닿아요. 열심히 안 산 사람들을 보면은요, 이거 내 얘기인데 그래요. 그래서 노자 도덕경은 굉장히 지식인들이 읽는 책이에요.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권력의 단맛을 보고 지식의 최고의 도를 맛본 사람만이 노자 도덕경 읽으면 가슴이 확 와닿아요. 그래 내가 그동안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그게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노자 도덕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. 어떤 분이 또 도덕하니까 그거 윤리 도덕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? 근데 여기서 도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럴 윤리 도덕의 도덕이 아니에요. 노자 도덕경 크게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글자 수는 많지 않아요. 한 5,000글자. 근데 그 상편의 제목이 뭐냐면 도경이에요. 그리고 하편의 제목이 덕경입니다. 왜 도경이고 덕경이냐? 1편부터 37장까지 도로 시작하니까 도경이에요. 왜 덕경이에요? 덕으로 시작하니까 덕경이죠. 그럼 도하고 덕은 원래 다른 뜻이었어요. 그래서 이 전반부인 도경은 도에 대한 주로 설명이 있다면 후반부인 덕경은 덕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죠. 그럼 도와 덕이 뭐냐? 도는 길도자입니다. 웨이.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가? 우리의 목표가 뭔가? 덕은요.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덕을 가질 건가? 그래서 도경과 덕경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? 도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덕이 맛이 무슨 윤리도덕의 도덕인 줄 아는데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. 예. 근데 요즘은 큰일 났어요. 요즘 막 발견되고 있는 노자 도덕경을 보니까 세상에 덕경이 앞에가 있고 도경이 뒤에가 있는 책들이 많아요. 그래서 요즘은 이제 책 이름을 바꿔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. 뭐라고 바꿔야 돼요? 덕도경으로.
도덕이든 덕도든 간에 자, 이 도덕경 내용을 통해서 저는 2500년 전에 이 몰락한 지식인이 어떻게 비우라고 했고 어떻게 인생을 새롭게 혁명을 일으키면서 살라고 했는지 그 노자와 도덕경 속에서 한번 이 시대를 사는 그 지혜를 한번 같이 좀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이 노자 도덕경 비록 뭐 한 5,000글자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. 자기 인생의 기록이 아주 짧은 경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맛이 있어요. 전 노자 도덕경 81장 중에 4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갖고 노자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. 노자는 역발상의 철학을 얘기합니다. 역발상. 역발상이라는 게 뭐예요?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좀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답을 찾을 수 있다. 이게 역발상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뻔한 생각을 좀 뒤집어 보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거꾸로 반자에 놈자자. 거꾸로 가는 것이야말로 결국은 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운동성이다. 이 반자도지동이라고 얘기합니다. 한번 읽어보세요. 반자도지동. 반자도지동. 무슨 뭐 자동 반자동이 아닙니다. 이 반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란 뜻이에요. 이 거꾸로 가는 게 결국은 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운동성이라는 뜻인데, 글쎄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? 사람들은요, 어떨 때 보면 막 미친 듯이 한 곳으로 몰려가요. 예? 마치 그 루어떼가, 소떼가 막 그냥 미친 듯이 한 사람이 가니까 뒤쫓아가고. 근데 가다 보면요, 벼랑이 있는 거죠, 벼랑. 벼랑 속에 다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. 뭐 무슨 정리식 펀드가 좋다니까 다 몰려갔어요. 그게 뭔지도 모르고 몰려갔어요. 근데 가보니까 벼랑이 있었어요. 금융위기 아닙니까? 예? 무슨 어느 학교 무슨 과가 좋다니까 다 그로 몰려갔어요. 예? 글로 다 몰려가다 보니까 너무 많아버린 거죠. 그래서 어쩌면 남들 가는데 가지 말래요. 내 길을 가요. I'll go my way. 그게 역발상입니다.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로 가라. 저는요, 제가 태어날 때 우리 동네 훈장 선생님이 우리 할아버님이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냐면 이 공자왈, 맹자왈 뭐 이런 걸 배웠습니다.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배웠는데 그때만 해도 이거는 남들이 안 가는 길이었어요. 대부분 다 어디 갔어요? 뭐 전자공학, 뭐 건축, 뭐 경제, 경영, 법학, 의대로 다 몰려갔어요. 근데 이쪽 뭐 공자왈, 맹자왈, 노자왈은 아무도 공부 안 하는 데였는데 요즘 보니까요. 세상에 거꾸로 가는 게 정답이에요. 요즘 뭐 G2라 그래서 이 중국이 뜨고 있어요. 예? 또 여러분들 지난 왜 동계올림픽 보셨죠? 예? 이제는 서양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피드 스케이트. 당당하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서 정말 이 가장 꽂힌 500m 막 거기 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.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뭐 서양한테 주눅 들 필요도 없고 이제 컴플렉스 가질 필요도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게 뭐냐?